네, 여기 보시면은 KH하고 알칼리티 프로라고 적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에 이제 그 양을 KH의 양을 잴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키예요. 여기 보시면은 0.05 밀리큐바이트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경도로 전환한다 그랬을 때 0.14 DKH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 이거를 재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정도랑 이 M 뭐라고 하는 이 알칼리니티의 정도 또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또 다양하죠. 어쨌든 간에 KH라든지 그 다음에 알칼리티라든지 이거는 뭐냐면 pH를 유지시켜주는 물질이 물 속에 수조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경도가 떨어지거나 알칼리티가 부족할 때 넣어주면 이렇게 상승을 하죠. 100리터당 20g을 집어넣게 되면은 경도가 6.6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6 정도가 올라간다는. 많이 올라가네요. 네, 요거는 이제 분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말로 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들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액체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100리터당 1ml를 투여하게 되면은 경도가 0.1 정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칼슘, 경도, 마그네슘은 산호의 성장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보통 아크로 하는 그렇죠. 주로 이제 아크로건, LPS건, 경산호 위주의 산호들이 이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 산호 수조의 가장 기본 베이스이고 물고기 수조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초보자도 그렇고 고수님도 마찬가지고 수질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질 관리가 사실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고 힘드는데 레드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리서치를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리퍼분들한테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조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봤어요. 수조를 먼저 딱 파악을 했더니 크게 4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4가지 종류의 해수 수조를 키우는데 하나는 이제 물고기 위주의 수조. 맞습니다. 물고기 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믹스 수조라 그래갖고 짬뽕, 소위. 짬뽕 수조. 또 하나는 그 아크로포라. 아주로. 그러니까 우리 숏바디, SPS. 그걸로 키우시는 분들. 또 하나는 그냥 완전히 그 영양분이 없는 상태. 빈영양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태양의 빛에 의존해서 산호가 성장할 수 있게끔만 만드는 거. 그렇게도 해요? 네. 그래서 이 4개 자연광 해가지고 막 아니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수조에는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너무 많아. 산호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분이 많다는 거는 이끼가 많이 끼잖아요. 그럴 수지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만들어서 레드시에서는 이 4가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수질 시스템, 수질이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4가지 유형별로 해가지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헤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해수염. 레드시 헤엄은 기본 베이스가 홍해 물이에요. 홍해 물을 쫙 끌어들여. 그렇죠. 그게 저 봤어요. 마리코스트에서 해수염 비교하는 걸 봤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 레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이제 뭐 인스턴트 해수염이라고 하나요? 가공을 해서 뭐 마그네슘이든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이런 걸 넣어서 만드는데. 레드시의 해수염 이제 제가 지금 코랄 프로로 바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홍해 바다에 있는 물을 말려서 거기 나오는 소금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물을 그대로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럼 공장에서 쫙 오지 않습니까? 그럼 몇만 평 되는 어떤 그런 데서 물이 이렇게 쫙 소금이 이제 바닷물에 모이죠. 그럼 그걸 이제 자연 증발을 시켜요. 물을 증발시켜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엄이 만들어지겠죠. 그 우리가 나트륨이 많은 일반 우리 먹는 소금. 소금이 만들어지겠죠. 그 소금을 가설탄처럼 다 잘라. 운반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 관상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원소를 비율을 만들어요. 이제 그게 자기만의 이제 공법이겠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더 첨가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이스 자체가 홍해 바다에 있는
그 바닷물을 날려서 만든 소금에 체크를 해서 그렇죠. 관상용으로 필요한 성분들을 그렇죠. 조금씩 추가를 해 나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두 가지 버전이에요. 하나는 레드시 해수염, 하나는 코랄 프로 해염. 코랄 프로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용 물론 좋죠. 방법에 따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좋죠. 왜냐하면은 레드시 해염과 코랄 프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들어있는 원소가 네. 좀 더 높아. 코랄 프로가 pH 레벨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칼슘의 레벨도 높고, 네. 마그네슘도 높고, 경도도 좀 높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네. 그냥 레드시 소금은 이제 FO용 좀 베이직한 거고, 만약에 네. 이제 본인이 도징을 하겠다 하면은 그 기본적인 소금에 자기가 넣으면 그렇죠. 그런 그렇죠. 용도의 그렇죠. FO나 도징을 하기에 용이한. 저같이 잘 모르는 애들은 모르는 사람은 코랄 프로 믹스 수조나 믹스 짬뽕에다가 하니까 그쵸. 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기 조금 더 편한. 그렇죠. 그거를 그냥 관리가 좀 더 편하죠. 기본 이상은 되는 맞습니다. 코랄 프로. 이름도 그래서 그냥 레드시 해수염. 네. 이제 코랄이 산호니까 네. 코랄 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 뭘 또 이렇게 예 아주 제가 이걸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프케어 레시피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레드시에서. 요거는 레드시에서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수조를 관리할 수 있을까? 초보자들이 보았을 때 좀 더 쉽게 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뭐 믹스드 리프, 네. SPS, 로우드 이게 빈형 향화 시스템인가 맞습니다. 봐요. 그리고 LNS 마린 시스템. PC가 PC온데.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짬뽕이 이거네요. 믹스드.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연산호, 뭐 LPS 맞습니다. 물고기 다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네. 네. 근데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네. 믹스 수조에는 소금은 레드시 코랄 프로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기로서는 파운데이션 프로 테스트 킷이라고 해갖고 칼슘, 마그네슘, 알카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질산염. 네, 맞습니다. 아질산하고 질산염을 측정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인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요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지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플먼트가 뭐냐면 첨가제인데 제한되어 있는 수조에서 사육하다 보니까 많은 성분들이 부족해져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칼슘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100리터당 3ml 정도를 매일 투입하면 좋다. 매일. 보통 이제 기본으로 매일 했는데 나 일주일에 한번 투입할래? 네. 그럼 곱하기 7을 하겠죠? 그러면 21ml 정도, 20ml 정도를 한 번에 그냥 투입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투입하시는 분들은 20ml 정도를 투입하는 게 좋죠. 그럼 얘네 이렇게 넣어도 물 성치에 크게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해가 되거나 뭐 폭탄이 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온 교환이 이온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 이런 것도 지금 다 있는 거죠? 저희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좋다.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예. 보시면 100리터당 3ml죠. 요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게 100리터당 9ml. 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거는 내가 사육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사람은 산호가 10마리가 있고 B라는 사람은 산호가 100마리가 있어. 그러면 소모되는 게 어떤 게 더 많을까요? 100마리가 많죠. 금방 떨어지죠. 네. 그럼 어떻게 돼? 좀 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해 가면서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경도 레벨이 8 정도 뭐 알칼리니티 네, 맞습니다. 경도도 8에서 한 10일 왔다 갔다 주고 알칼리니티도 한 8 정도로 약 알칼리니티를 맞춰주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믹스 수조에 가장 추천하는 수질에 대한 기본 베이스. 요걸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짬뽕항 기준에 이 솔리니티, 이 비중, 염도, 30, 알칼리니티, 그러니까 경도, DKH 써 있고 칼슘, 마그네슘, 니트레이트가 질산 1, 2ppm 정도, 이 포타슘이 인. 네, 맞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믹스 수조에는 보통 34ppt 염도를 34ppt 정도를 유지해라. 25도 기준은 1.023에서 1.025 정도. 네, 맞습니다. 25도였을 때. 네, 25도 수조가 보통 25.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알칼리티 경도는 보통 11.5 굉장히 높게 유지하죠. 그러게요. 높네요. 높으면 높을수록 산호가 더 많이 성장을 잘해요. 그래요? 그러면 성장 속도도 되게 빠르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닥으로 한 8 정도, 7, 8, 7방울에서 8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색이 변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칼슘을 재보고 칼슘 레벨이 좀 낮다고 하면 칼슘의 레벨 450ppm 이상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칼슘을 안 재봤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왜 그러냐면 칼슘과 마그네슘과 경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 칼슘, 마그네슘, 경도, 그렇죠. 이 세 개. 굉장히 밀접해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는 내가 경도를 아무리 넣어줘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 해염에는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칼리니티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뭐 환수를 해주는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산호를 더 키우고 싶은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퍼? 그걸 넣어도 올라가지 않을 때 마그네슘이 낮으면 안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꼭 측정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마그네슘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 같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칼리티, 우리 경도, 그 다음에 칼슘. 요거는 이제 믹스 수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믹스 수조. 내가 지금 이 수조가 믹스 수조입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건데. 그럼 연산호보다는 경산호가 있을 때 조금 더 중점을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LPS가 있어도. 그렇죠. 하지만 연산호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레드 코랄이라든지 뭐 소프트 코랄 또는 이런 이제 간단한 아크로포라든지 서로 몇 번 섞여 있으니까 모든 수질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산하고 인을 완벽하게 난 제거하고 싶어 이러면은 또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나와줘도 이 사육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에서 25 나오더라고요. 그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럼 이끼가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오죠. 보통 이제 첨가제는 이렇고, 그리고 바닷물에는 아주 소량이지만은 미량원소라는 게 또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00리터당 0.3ml 정도를 투입해라. 근데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게 이 레드시에서는 항상 추천하는 게 뭐냐면 매주 10% 정도의 물 교환을 해주세요. 그쵸. 환수를 10% 정도씩 매일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많이들 해요. 도징을 잘못해서 폭탄 맞는 경우는 있다. 그쵸. 물 교환을 해서 폭탄 맞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사실 저같이 이제 입문해서 조금씩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러면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게 이 코랄 프로는 레드시 해엄보다 성분 비율이 높아요. 경도도 높고 칼슘 레벨도 높고 그래서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우선 먼저 소금으로 매주 한 10% 정도 물 교환을 추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일단 요거를 지키고 있어요. 코랄 프로 해수염으로 교체를 하고 제가 120리터 수조가 되니까 매주 12리터는 아닌데 한 10리터 정도 환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저도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와서 여쭤보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F5입니다. F5. F4는 말 그대로 그 물고기죠? 그쵸. F4는 좀 더 쉽겠죠? F4는 그냥 간단해요. 소금은 그냥 간단하게 레드시 소금 갖고도 된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조금 낮죠. 이제 비율이 아까는 34ppt였는데 영도도 조금 1.02까지도 떨어져도 돼요. 오히려 좀 더 낮추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지 관리상 균 때문에 병도 그렇고 좀 낮아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초창기 때 좀 낮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입수할 때, 약육할 때 이럴 때는 좀 낮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보통 이제 키울 때는 그래도 비중이 1.020 이상 1.020 이상은 20 이상은 돼줘야지만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 알칼리티도 보시면은 6.5에서 7 6.5에서 7 좀 더 낮게 좀 낮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수는 7 이상만 돼도 큰 지장 없어요. 아까는 굉장히 높았죠. 10일 정도에는 산호 성장이나 좀 더 이렇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수치라든지 칼슘의 수치라든지 이건 큰 영향이 없는데요. 좀 많이 낮아요. 수치가. 질산도 10ppm 이하로만 하시면 되고, 사실 질산염이 고기한테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얘도 너무 많으면 물고기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수리 관리하는데도 어려워져요. 포타슘은 이제 맞습니다. 인도 1ppm 이하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끼죠. 이끼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레드시에서는 NPX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구나. 질산과 인을 제거시켜주는 이제 첨가제예요. 알게 매니지먼트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력히 좀 추천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끼 제거 편도 나왔는데 콧물 네. 이끼가 이렇게 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끼의 주된 원인은 인이랑 질산염. 네, 여기 NPX라고. 이 제품이 바로 네. NPX입니다. 요게 NO3 PO4OX에서 예. NPX. 네, 맞습니다. 이게 이끼를 좀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끼의 가장 주요 원인인 질산염과 인산염의 수치를 많이 낮춰주는 성분이에요. 요 조명 좀. 요거는 니퍼 LED입니다. 요거는 세틀라이트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이제 AS LED 램프라고 하는데요.